안녕하세요. 색깔 있는 사주에서 하는 사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천간이 현실의 이론의 어떤 천간의 뜻과 현실의 뜻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실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상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뉠 수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상은 이렇게 사방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 반대 계절에 가을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의 반대 계절이 겨울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위치가 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 뜻도 당연히 반대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무와 불은 알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 나무나 불 자체가 에너지가 양의 기운을 많이 갖고 활동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아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금하고 물은 양과 반대인 이 음의 기운을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어둡고 가라앉고 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을 알아도 음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의 기운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나무나 이 불의 기운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위치가 반대니까요. 자, 그러면 이 나무를 일단 보면, 나무는 항상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봄에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회사도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작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 여름으로 진입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규모가 확장이 된다든지 가수를 치는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여름이죠.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인생은 이제 반환점이 이제 반환점을 돌고 나서부터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장하던 것들이 모두 멈추고 필요 없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 겨울로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 뭐 과일이나 열매나 이 씨앗들을 위해서 모든 낙엽들도 떨어지고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소멸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이 지나면 날씨는 더 이상 더워지지 않고 점점 시원해지거나 추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오행은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나무랑 금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나무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위로, 뭐 이건 이제 위로 자라든 앞으로 자라든 밑으로 자라든 옆으로 자라든 이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 나무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건 대상을 찾아서, 목표를 찾아서 항상 전진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금은 이 자체로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사라지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이 금이라는 건 원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반대니까요. 나무는 움직이는 것이고 금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으면 금이라는 것에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죠. 금이 다가와서 나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금이라는 것에 나무가 다가가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 금이라는 벽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나무와 금은 그 활동성 혹은 능동성에 있어서 엄청 차이를 갖게 됩니다. 목의 기운이 능동적인 것이죠. 금의 기운이 능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은 원래 가만히 있는 것이죠. 목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을경합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둘이서, 을과 경이 서로 사랑을 하고 좋아한다, 합의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물론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지만 누가 더 사랑을 하느냐. 근데 경이 더 을을 사랑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경이라는 건 양의 기운, 즉 경하고 신 할 때 경금과 신금을 비교했을 때 경이 더 양의 에너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쉬운데, 이것은 경과 신을 비교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목이라는 것이 훨씬 더 금보다는 활동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을목이고 남자가 경금이면 이 남자는 경금, 즉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약간 소극적이면서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을이라는 여자가 다가와서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기 어떤 사랑을 표현했을 때, 이 바위 속에 이 나무가 파고들었을 때 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을을 경이 다가가서 이 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을이 다가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혹은 남자 여자가 바뀌었다면 이 금이라는 경금이라는 차가운 여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애교가 있지도 않고 약간 좀 딱딱하면서도 이렇게 부드럽진 않죠. 하지만 이 을이라는 남자가 다가와서 항상 자상하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의 마음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을경합이라고 합니다. 요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자, 병이 있는데 신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원래 다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한테 도전해 오는 모든 것들을 뿌리칩니다. 이런 애들이 다가오면 뿌리치죠.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의 경우에는 그 속성이 다른 오행들보다, 다른 식간들보다, 다른 천간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불꽃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태우면서 누군가를 밝혀주고 싶죠. 그러면 이 신금이라는 것도 한계까지 이제 도달하면 자기 어떤 차가운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버리고 이 불이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병신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천간의 어떤 그런 서로 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둘이 사랑한다, 누구누구를 극한다, 이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더 따져서 어느 누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실패를 하는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나쁜 운이 와서 나를 힘들게 했는가, 이 전후좌우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천간끼리의 어떤 그런 식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천간의 의미를 정리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